앞으로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 부분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 그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SK 바이오팜에 연결되어 있는 무슨 이슈나 이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그 SK 바이오팜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세노바메이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 부분이잖아요. 상장 부분. 그거에 의해서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노바메이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시판이 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매출이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부분이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SK 바이오팜을 보는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단기적인 관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수혜를 예상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라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세노바메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약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내용만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물량이 수주하면서 인정받은 현재의 CMO 영향을 바이오 의약품의 확대 미래 가치로 연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반박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업계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산정의 의문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백신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를 정하면서 비교 대상 기업을 스위스 론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지금 CMO 전문 회사로 올려두었다는 점이에요. 통상 CMO 업체는 신약 개발보다는 연구 개발 비용 부담이 적어서 수익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수주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도 CMO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런 우려하는 분위기가. 근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통상 제약바이오 기업 가치평가 방식이 주가 수익률, 수가 비율, 수익 비율에 근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생산량 대비 기업 가치를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장량 또는 생산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 능력에 따라서, 백신 생산 능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선정 방식을 두고 지난해 7월에 상장했던 SK 바이오팜의 공모가 산정 사례도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의 경우 공모가가 49,000원 확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약 3조 8천억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에서 품목 허가가 획득이 된 뇌전증 치료약인 세노바메이트, 그 다음에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안페트롤 등이 상용화 되면서 신약들의 가치에 근거해서 기업 가치를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당시 업계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견도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뭐 이에 대해서 그 안 대표님께서 기술가치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피어 그룹에 산정하기 어렵고요. 제약 조건에 따라서 그 제약 조건 하에 결정하는 것이 생산량 대비 기업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모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CMO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백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독감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아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안정성은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말고 다른 백신 개발사에서도 지금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계약도 검토 중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네요. 근데 바이오 업계 역시 그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방점을 찍고 기업 가치에 산정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네요. 최근 코스닥 상장하는 진행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들은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글로벌 회사와 상장 단계 회사를 비교해서 기업 가치를 설명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 회사들이 현재 가치가 산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서 신약에 해당되는 의약품 시장 전망 등을 근거로 같이 기업을 내곤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미래 가치가 오히려 기업 가치를 낮게 산정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생산량 대비 기업 가치와 이제 이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산출하는 그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성장 당시에 기업 가치가 10조 정도였어요. 10조 5천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 시총이 52조거든요. 증권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역시 상장 이후 기업 가치가 10조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제약 바이오의 전문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조금 말을 하기는 신약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독감 백신을 갖고 있는 임상 단계에 들어간 신약이 있으며 해외 제약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아직은 무리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좀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일단은 3월달에 상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핫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SK 바이오 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형성됐던 이 양봉에 우리가 의미를 신뢰도로 높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외인에 매수했던 그 수급량,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양봉을 우리가 조금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다시 그릴게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 영역대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양봉이 하나 정도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에 우리는 그래 네가 추세를 살짝 돌리려고 했던 의지를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어요. 지수의 영향빨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양봉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격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때 이런 거래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외인과 기관 매수 물량이 조금 포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양매수가 나와야지 좋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3월달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바이오팜이 여기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살짝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상장 이슈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세를 이렇게 급격하게 돌릴 가능성은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탈한다라고는 뭐예요? 얘가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를 하면서 이 이슈를 여기서 차곡차곡 먹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래에 3월달 당장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손절할 필요는 없죠. 물량을 던질 필요는 없죠.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에서는 일단은 정리하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1차적으로 이 라인이 중요하겠죠. 이 라인이. 그리고 2차적으로 라인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3월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21선을 무너뜨리고 이 의미 없는, 약간의 의미가 부족했던, 신뢰성이 부족했던 이 양봉에 이런 저가를 이탈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든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HBTV1004 입력을 해서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상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저희 허브경제TV는 맞는데 상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사칭 채널로 연결된 게 아닌가, 요거는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하면서 영업일로 딱 4일 남았거든요. 120만원, 저희가 1년에 120만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회원님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고급 한우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중 라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2월 15일날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 정원철 대표님께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은 장중에 주가의 원리라든지 주식 교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근거해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를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0일에서 3 거래일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초가 매매나 장중 매매 또는 종가 베팅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런칭을 저희가 2월 15일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런칭 기념 이벤트로 저희가 2월 한정 진행을 하고 있어요. 1+1, 2+2 이런 가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회원님들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목 관리라든지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중 라방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정 대표님께서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다. 왜냐하면 4개월 정도 진행을 하시면은 매매하는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실 거잖아요. 홀로서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SK바이오팜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뉴스가 있어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그걸 좀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3월달 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죠. 결국은 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온다, 위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든지 이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으로 돌파를 하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우리가 대응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료라는 부분에 의해서 얘가 혜택을 받는지 수혜를 받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